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씨도 이제 전 총리였죠. 문재인 정부 3명의 전직 총리가 각각 연쇄 회동했다고 합니다. 따로따로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이 만났고 김부겸, 이낙연이 만났고 정세균, 김부겸 이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셋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아니지만은 이심전심 당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에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비명을 넘어서 반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데 이재명 후보가 외면했죠. 선별 지급만 하겠다 이러면서 외면했습니다. 이때부터 김부겸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선 패배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세균도 그렇고요. 대장동 이슈를 만들어내서 대선 때도 괴롭히게 만들었던 이낙연 씨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요단강 건너간 사람이죠. 자, 세 사람이 지금 연대서를 흘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구주류로 호남과 운동권 1세대인 세 사람이 정치적으로 연대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사설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재명 공격에 여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 총선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이재명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제일 무서워요. 실질적으로 무서워할 수밖에요. 대권주자 1위인데 압도적 1위인데 그리고 윤석열의 비교 대조해 보면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오답이고 이재명은 정답이었는데 그 여론이 점점 번져가니까 조선일보가 긴장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민주당을 꼬꾸라뜨려야 하는데 조선일보가 지금 몸이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이재명 공격에 나섰고 이재명을 공격하면 누구든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낙연을 지금 잔뜩 스포트라이트를 가하고 있어요. 그 이낙연 씨가 이제 MBC 라디오 나왔어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왔는데 당내에서 당신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을 출당시켜야 한다라는 당원 청원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 어제 오후까지 3,500여 명 이상의 당원들이 청원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7,000명 넘었다고 봤습니다. 7,000명 넘었다고요? 네, 몇 달 전에는 5만 명 이상이 제명 청원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켜보세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예.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제가 약간 격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대표님의 어떤 신당 창당설 이야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한번 돌려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네.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겠지요. 네. 네, 조선일보 기사를 좀 계속 읽어볼게요. 비명계는 전직 총리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는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비명계 한 의원은 세 사람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 원로이자 대표급 인사들이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말하면 이 대표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한테 이렇게 잔뜩 또 받들여지는 세 분 기분 좋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띄워주니까.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고 압박할 수 있다면은 영양가 없는 세 사람을 앞세워서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바로 조선일보의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낙연 신당은 불가능합니다. 예. 아니 할 수는 있어요.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은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현재 민주당의 정신적 구심점이라고 하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만한 일이고 이분의 어떤 성정이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은 현실 정치에 개입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든다? 가능하지 않을 일이에요. 김부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리직 내려놓으면서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나선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병립형으로 가려고 한다든지 연동형으로 가되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건 평소 소신을 밝힌 거죠. 평소 소신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도 위성정당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목소리를 내서 뭘 한다?
그러면 본인 자신이 말을 바꾼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총선 앞두고 당의 혼란을 가할 그런 정치인은 아닐 것이다. 김부겸도 정세균도. 결국 지금 몸달아 있는 사람은 바로 이낙연인데 앞에 인터뷰 보셨죠? 당이 나가라고 하면은 나갈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날 내보내달라 뭐 이런 의미겠죠. 예, 여러분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낙연 출당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이낙연 너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 시그널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시그널로 끝나야지 이걸 진짜 출당을 강행한다든지 밀어붙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낙연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요. 이낙연은 현재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이낙연이 왜 신당 못 만드느냐. 뭐 지금 당장 저기를 따르는 뭐 윤영찬 같은 사람 데리고 나가서 원내 정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호남 지역주의 부추겨가지고 또 호남에서 몇 석 건질 그런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고향 지난 지방선거 때 졌습니다 보니까 한평 영광에서도 호남에서도 장담할 수는 없죠. 어쨌든 지금 내가 깃발 들어봐야 뭐 좋아하는 건 똥파리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은 할 거예요. 그 정도 현실인식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국무총리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오랫동안 했는데 그 정도 구력은 있습니다. 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상황 파악의 구력은 있다 이런 얘기죠. 미친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왜 저는 그렇게 보느냐. 이낙연이라는 사람 그 스타일이 출세지향적이고 양지 바른 길만 걸어갔다. 자기가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길만 찾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똥물 튀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품격 있는 언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뒤에서는 온갖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낙연에게는 자기 생을 걸어서 무언가를 할 용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동아일보 기자로 있었다고 하지만은 전두환 시기 이후로 한 번도 그 정권에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박종철 서울대학생이 고문으로 죽었을 때, 그랬을 때 정치부 기자로서 신민당이 장외투쟁하면은 역풍이 걱정된다. 역풍 우려를 얘기했던 그 시대에도 역풍 우려를 전했던 기자가 바로 이낙연 기자입니다. 예. 우리 민주당 내 역풍 우려 하나의 이걸 문화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낙연 씨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자기 생을 걸고 이제 총선 앞두고 민주 세력이 하나로 결집돼서 윤석열에 맞서야 되는데 신당을 따로 차린다? 그랬을 때 듣게 될 그 비난과 분노를, 원한을 이 사람이 다 안을 수 있을까요? 당이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달라는 것이 지지자들의 요구인데 신당을 창당하면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낙연 쪽에서 선대위 활동을 했던, 이낙연 경선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한 의원이 한 말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극약 처방으로서 계속 쓴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자기 계보라 할 수 있는 의원들 공천 줘라 이런 얘기죠. 자기 공천 달라 이런 말이거나 선수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낙연을 잔뜩 그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의 말에 굉장한 무게감과 신뢰성을 싣는 조선일보, 그래 놓고 이재명을 끊임없이 기득권 세력으로 분칠시키면서도 그러면서 악마화하는 이런 조선일보의 흉계를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민주당에 관해서 조선일보가 하는 말은 반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근데 지금 조선일보의 뒷받침을 받고 계시네요.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당신은 안 될 겁니다. 당신은 앞길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정계 은퇴하시고 인생 2모작을 사시면 어떨까. 일단 언론인으로서 1모작, 정치인으로서 2모작을 했으니 3모작을 하시면 어떨까요? 3모작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